이번엔 어떤 걸 공부할 거냐면 로프트 모델링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조금 복잡한 도형을 만드는 그런 형상인데요. 로프트 모델링은 크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경로가 필요해요. 다른 하나는 단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 개가 필요해요. 로프트 모델링은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단면이고 하나는 경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지오메트리, 크리에이트 패널에 지오메트리에 눌러보시면 컴파운드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컴파운드 오브젝트. 컴파운드가 복합적인이란 뜻이에요. 복합적인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로프트가.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여기 로프트가 있습니다. 왜 비활성이냐면 선택하면 이렇게 활성이 돼요. 선택하면 활성이 됩니다. 이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경로를 선택하고 단면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단면을 선택하고 경로를 불러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와 같이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로프트를 누르면 get pass가 있고 get shape이 있습니다. get이라는 말은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get pass는 패스를 가져오다고 get shape은 단면을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얘는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뭘 눌러야 돼요? get shape를 눌러야 됩니다. get shape 그리고 클릭. 만들어졌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로프트 버튼을 누른 다음 get pass. 자, 어떤가요? 똑같이 만들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패스에서 경로를 들어오면 패스 위에 만들어지는 거고 쉐입 위에서 불러오면 쉐입 위에 만들어집니다. 패스를 선택하고 로프트 명령어 누른 다음 get shape. 자, 얘는 패스를 선택하고 쉐입을 가져온 거고 쉐입을 선택하고 로프트 get pass. 패스를 가져온 거하고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차이점. 위치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또 하나 패스에서 보시면 바로 여기 노란색 점이 있었죠. 이 노란색 점이 퍼스트 포인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퍼스트 포인트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퍼스트 포인트를 기준으로 모델링이 됩니다. 쉐입에서 패스를 가져오는 게 그나마 좀 편합니다. 그래야 패스를 그려놓고, 그러니까 형태를 그려놓고 어떻게 만들어질지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로프트 모델링의 특징은 바로 쉐입이나 패스를 인스탄스로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쉐입이나 패스를 인스탄스로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쉐입을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원래 것을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수정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로프트 모델링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중간에 리파인을 하죠. 제가 이렇게 중간에 리파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형상이 내가 지정한 대로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하다못해 얘네들을 스무스로 바꿔보면 이렇게 스무스 곡선으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수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는 대로 얘네들이 바로바로 편집이 됩니다. 자, 이번엔 조금 우리가 어저께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모델링 기법이 하나 있어요. 자, 요걸 마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서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할 겁니다. 카피예요. 인스턴스 안 됩니다. 레퍼런스 안 돼요. 그리고 두 개를 복사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복제된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복제해 주세요. 그냥 카피입니다. 제가 어저께 카피하고 인스턴스하고 레퍼런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맨 아래 거 하나 선택하고 에디트 스플라인 그리고 어태치 합니다. 어태치는 붙이다란 얘기죠. 이게 인스턴스나 레퍼런스는 어태치가 안 됩니다. 인스턴스, 레퍼런스는 어태치가 안 돼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 크로스 섹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크로스 섹션이에요. 이 크로스 섹션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크로스 섹션입니다. 서로 이렇게 면을 연결해 주는 것, 이게 크로스 섹션의 기능입니다. 크로스 섹션은 이렇게 벌텍스를 하나로 다 이어주는 기능이 바로 이 크로스 섹션이라고 합니다. 라인들끼리 전부 다 정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원들의 위치를 보시면 이 원이 지닌 첫 번째 점들의 위치를 다 똑같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거요, 얼마든지 지울 수 있습니다. 지워보시면 알아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점, 첫 번째 점, 첫 번째 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버텍스에서 얘를 끊어볼까요? 브레이크. 여기 크리에이트 라인 오른쪽에 보시면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점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점을 이렇게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점을 끊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도 다시 크로스 섹션을 해볼까요? 선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중간에 버텍스를 끊고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아래 내려가 보시면 서페이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서페이스. 서페이스가 뭐냐면 표면 입히기입니다. 이렇게요. 표면을 입혀주는 명령어예요. 근데 보니까 새까맣게 나오죠? 이거 면이 뒤집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플립 노멀이라고 있어요. 플립 노멀 눌러주시면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면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정점을 이동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점을 선택해서 이동해 주면 저 어떤가요? 이동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정점을 선택한 다음 정점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 그 다음 자, 스무스 그 다음 여기 점 두 개죠? 안으로 이렇게 밀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곡면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얘는 베이저 코너로 베이저로 놔볼까요? 그러면 자, 어떤가요? 찌그러뜨린 거, 면을 찌그러뜨린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서페이스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크로스 섹션하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크로스 섹션하고 어디 갔나요? 여기 있는 크로스 섹션하고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탑뷰에서부터 작업을 해보죠. 원을 두 개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나, 둘. 그러면 발 뒤꿈치가 되는 거고 발 앞쪽이 되는 거고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신발이 그러니까 구두 굽이 그러니까 구두 바닥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에디트 스플라인 하기 전에 자, 이 두 개를 이제 에디트 스플라인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선택하고 그다음 다른 하나는 어태치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연결이 됐잖아요. 자, 세그먼트 두 개를 지워 봅시다. 이렇게 절반씩 지우는 거죠.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게 바로 커넥트입니다. 벌텍스에 가면 커넥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드래그 합니다. 쭉 드래그 해주세요. 쭉 드래그 해주세요. 연결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커넥트 드래그 시작해서 드래그 끝 드래그 시작해서 드래그 끝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나머지는 자, 점을 선택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일부러 이걸 맞춘 거예요. 일부러 이걸 맞춘 겁니다. 이 라인을 일부러 맞춘 거예요. 여기가 뒤꿈치가 되는 거고 여기가 앞꿈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스플라인을 선택한 다음 이렇게 스플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Z방향으로 3개를 복사합니다. 하나, 다시 둘. 제가 총 이렇게 3개를 복사했습니다. 이거 이제부터 정점을 움직일 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왼쪽에서 보면 이쪽이 뒤쪽입니다. 여기가 뒤쪽이고 여기가 앞쪽이에요. 앞에서 보면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잘 보셔야 됩니다. 레프트 사이드입니다. 자, 벌텍스를 이용하고요. 자, 여기가 이만큼 올라가야죠. 힐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같이 선택해서요. 이렇게 다 올려주세요. 그래야 힐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다음 신발이잖아요. 이렇게 도톰하잖아요. 뒤꿈치가. 그러니까 이만큼은 위로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얘가 중간 레벨로 잡혀주셔야 됩니다. 선택하고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동그스름한 모양을 만들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오픈돼서 여기까지 오픈이네요. 얘가 안쪽으로. 자, 얘도 이렇게요. 등고선을 하나씩 하나씩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조금씩만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더 되겠네요.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등고선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고선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에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형상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두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 크로스 섹션을 시도할 겁니다. 크로스 섹션, 크로스 섹션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의 위치입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크로스 섹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크로스 섹션이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서페이스를 지정해 줍니다. 일단 형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오토캐드 3D 맥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얘예요. 요걸 눌러보면 얘가 이제 쇼 레졸루션인데, 여기 레졸루션, 쇼 레졸루션, 즉 결과물 보기인데, 얘를 꺼놓고 밑으로 내려가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결과물이 현재 레벨 상태로 갑니다. 내가 지정한 레벨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런데 얘를 눌러놓으면 늘 항상 마지막 결과물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 기능을 쓰는 겁니다. 쇼 레졸루션을 켜놓고 그리고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뾰족한 부분 여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정점이 두 개가 교차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가로로 가는 정점, 하나는 이렇게 세로로 가는 정점, 정점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선택해서 베이지어로. 그러면 이 베이지어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조절할 땐 항상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서 조절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구두 모양이 만들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이지어로. 그래야 이렇게 베이지어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처럼 베이지어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이 지잖아요. 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택해 보면 이 앞쪽이네요. 선택하고 그다음 베이지어. 그러면 이렇게 곡선이 나온단 말이죠.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서 조절해 주니까 공면이 잡혔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아래쪽은 괜찮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곡선이 되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해 볼까요? 그럼 이 뒤쪽 거네요. 선택을 하고 베이지어. 그러면 이와 같이 곡선이 잡히게 됩니다. 조금씩 리터칭 해주면 돼요. 많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씩 리터칭 해주세요. 자, 여기네요. 이 부분. 똑같이 베이지어 코너. 아니, 베이지어. 그래야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다시 또 뒤집어 볼까요? 자, 이 부분이네요. 여기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베이지어. 자, 이 부분이고요. 곡선을 부드럽게 조절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 부분. 선택하고 베이지어. 그 다음에 부드럽게 이렇게 곡선을 잡아주시면 네, 이제 다 됐어요. 보세요. 구두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비교를 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틀린 거는 없나, 혹은 잘못된 건 없나 비교해 가면서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뒤축 부분이 지금 제가 만든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기는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럼 이제 이걸 보고서 나머지는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움직일 때도요, 조심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고. 맞습니까?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점을 동시에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자,
모양이 어색하게 나오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계속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모양을 계속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얘가 오토매틱 웨일드가 켜져 있을 거예요. 이거 끄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원만한 곡선이 만들어지도록 잘 이동해 보세요.
천천히 모델링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완성시켜 보시죠. 그러니까 정성을 들인 만큼 모양은 나와요. 자, 다 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쉘을 줍니다. 쉘. SHELL. 쉘을 줍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요. 쉘을 주게 되면 두께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께가 들어가요. 이렇게 면에 두께를 주는 게 쉘입니다. 아우터, 자, 두께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벽면에 전체적으로 다 두께를 주는 명령어가 쉘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구두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닥은 어떻게 할까요? 네, 자 보세요. 스플라인의 첫 번째 이 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맨 첫 번째, 이 첫 번째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디태치를 하는 겁니다. 어태치는 부착시키는 거죠. 디태치는 떼어내는 건데 그냥 떼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에 여기 카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카피 디태치를 쓰셔야 돼요. 복사해서 떼어내기. 복사해서 떼어내기. 그럼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카피 버튼을 체크하시고 디태치. 그러면 오브젝트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오브젝트에다가 쉘을 줘볼까요? 아니, 익스트루드를 줘볼까요? 그러면 신발이 밑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밑창이 만들어집니다. 얘는 색상을 달리 하면 더 좋겠고요. 신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뒷굽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이 뒷굽은 똑같습니다. 뒤축까지 해야 비로소 신발이 완성이 되겠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카메라 넣는 방법입니다. 카메라 넣는 방법은 크리에이트 판넬에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타겟 카메라입니다. 타겟 카메라 버튼을 누른 다음 시작점과 타겟점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퍼스펙티브가 아니고 눌러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카메라 뷰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카메라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카메라 뷰로 바뀌게 됩니다. 카메라를 선택해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뷰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치도 마찬가지. 위치도 높낮이도 원금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